지금 갑자기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조용해졌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를 예상을 해보면 과연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는 25년 초반, 그 25년 초반 정도에 이런 것들로 위축이 되었던 은행의 대출이 이제 풀리는 시점까지 만약에 맞물리게 되면은 16년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랐었던 그런 분위기가 다시 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계엄 사태 이후에 현재 서울 부동산 분위기가 어떤지 거의 이제 24년이 끝났는데 24년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24년 그리고 남은 25년 부동산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힌트까지 조금 드리려는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울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먼저 가격을 먼저 살펴보면 24년 6월 제가 이제 수도권 전체를 가지고 왔는데 0.01, 0.05, 0.09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8월 달 되니까 확 이렇게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8월 이후에 이제 제가 부동산 시장이 꺾일 거라고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꺾이고 이제 뭐 조정을 받은 곳도 있고 상급지는 더 올라간 곳도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주춤하는 장세가 이어지다가 현재 이제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국은 마이너스 0.03, 수도권은 아예 이제 0이 되었고 서울도 0.02로 이제 거의 보합 수준으로 와 있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 30주 만에 멈췄다라는 기사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은 지금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만 가지고 왔는데 5월, 6월, 7월 달, 7월 달에 9,200건 찍으면서 이제 살아나나 보다 했는데 8월 달에 분위기가 좀 꺾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꺾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9월 달에는 이제 7월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었고 10월 달에 조금 늘어났다가 11월 달에 줄어들고 12월 달은 뭐 아직 이제 아직 집계가 안 된 거고 11월 달도 이제 12월 말까지 집계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인제 10월 뭐 요때랑 인제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때보다 쪼끔 줄어들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일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연말이기도 하고 갑자기 인제 계엄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9월보다 더 낮은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치고 인제 데이터를 보면은 서울시 평균 거래량이 한 5천 건 정도, 5,300건 요 정도 되거든요. 평균 거래량보다 부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뭐 거래 절벽이라고 생각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거래가 안 됐었던 22년도에는 대략 한 뭐 1,000건 이하, 막 577건 이렇게 나왔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말 대체적으로 조용한 거는 맞죠. 가끔씩 서울 상급지에 이제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기는 하는데 굉장히 일부 지역에 국한된 소식이고 또 서울, 경인 포함해서 전국이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태까지 터지면서 남은 24년을 이런 분위기로 마무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사태가 과거에 없었냐?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6년도와 17년도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6년도 사례를 봤을 때 제가 24년 현재 분위기가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에 터졌을 때가 16년도 11월 그러니까 16년 아마 10월 24일 이때가 JTBC 최초 보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부터 거래량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굉장히 시장이 조용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7년 5월 달에 그동안 미뤄왔던 거래들을 한꺼번에 다 폭발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게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자산인 이 부동산을 용기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거친 상황까지는 지켜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지금 이때처럼요. 그다음에 가격도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시기가 은행이 대출을 풀고 이자가 낮아지는 시점과도 겹칠 확률이 저는 높아 보이거든요. 그게 아마 25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건 이때도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어 가지고 거래량이 이렇게 매매 거래량은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거래량 그리고 월세 거래량은 거의 변함이 없이 이렇게 꾸준히 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전월세 시장은 흔들림 없이 지금처럼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입주들이 있죠. 인제 입주를 시작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올파포죠. 그다음에 인제 25 년도에는 뭐 그다음에 잠실 르엘이라든지 잠레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방배동에도 입주가 쪼금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문휘경 뉴타운, 장위 뉴타운,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광명이나 안양 요쪽에 인제 입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가 많은 지역들은 상승이 더디거나 오히려 조정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나머지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16 년도, 17 년도에 보여준 것처럼 전월세 거래량과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전월세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더 떨어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만약에 4년 뒤에 내가 전세금을 뭐 2억 3억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면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나중에 위너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출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이었죠. 12월 6일 기사였는데, 신한은행이 1 월부터 조건부 전세 대출 규제를 푼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은행들도 서서히 대출의 규제들을 하나씩 풀어갈 거고, 내년이 되면은 아마 대출 총량에서도 이제 은행들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이제 대출을 줄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 양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분위기가 조금 상승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익숙해질 때쯤에 은행 대출 규제도 풀리면서 '잠잠했던 시장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계엄 사태 이전에도 부동산 분위기 침체되었었는데 근데 이게 쉽게 상승이 될까요? 이렇게 인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때도 인제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거래가 이때 침체되었던 이유는 서울 부동산이 인제 이렇게 보면은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구간,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올라갔다가 인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인제 올라가면은 급하게 올라가면 쪼끔 쉬고 급하게 올라가면 쉬고, 요런 구간들이 항상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23 년에도 23년 1 월부터 올랐다가 23년 말에 다시 인제 잠깐 쉬어가는 구간, 다시 24 년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물론 이게 똑같이 반복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줄다리기에서 매수자가 어느 정도 호가가 올라가면 가격의 피로도를 느껴서 '아 이제는 이 가격에 내가 사기는 쪼끔 아쉬운데.'라는 타이밍쯤에 항상 쉬어갔기 때문에 부동산이 인제 8 월, 9월 됐을 때 인제 한번 쉬어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이유는 그 타이밍에 딱 마침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조이기 시작한 건 당연히 인제 정부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기 뭐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대략 이게 인제 시점이 8 월, 9월 이때였는데, 이때 모든 은행들이 뭐 1 주택자 주담대 안 해 주겠다, 전세 대출 안 해 주겠다 이러면서 대출에 대한 수요를 확 줄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겹치면서 2024년 7월 정도까지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8 월, 9 월, 10월 되면서 점점 인제 식어갔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고, 지금 갑자기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조용해졌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를 예상을 해 보면, 과연 불확실성이 인제 해소가 되는 25년 초반, 그 25년 초반 정도에 이런 것들로 위축이 되었던 은행의 대출이 인제 풀리는 시점까지 만약에 맞물리게 되면은 16 년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랐었던 그런 분위기가 다시 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24년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 정리해 드렸고 25년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시크릿 브라더의 인사이트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